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동아리 수다 토크편 오늘 게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네. 많이 보이시죠? 네, 그럼 뭐 일단 연장자부터 소개를 좀 해볼까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우리 네. 형님께서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이름은 신지성입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토일인문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입니다. 네. 엘리트. 끝인가요? 네. 네. 그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유성 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는 유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딱 봐도 영화과에서 공부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그 유성 씨는 이게 자필로 썼는데 저 프린트기가 잉크가 떨어져서 그렇다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난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재진 씨까지 해가지고 저 현민이까지 오늘 4명이서 한번 수다를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오늘 대주제가 아마 저희 방송 나갈 때 타이틀로 이렇게 나갔을 것 같은데 군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근데 뭐 바로 군대 이야기 들어가면 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늘 뉴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게 되신 거죠? 여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네. 아는 지인분이 이런 네. 프로그램인데 좀 참여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아는 지인분이 혹시 김진옥 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베나TV에서 상당한 조회수를 선전해주고 계시는 김진옥 씨. 엘리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뭐 진옥이 알게 된 건 교회에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거의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 오빠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 악기 하나 다룰 줄 아는 오빠. 두 분이서 또 이게 친분이 있죠? 아니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또 나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던진 거구나. 그렇죠. 잘 던지네요. 좋습니다. 우리 유성 씨는 어떻게 여기 어떻게 오냐? 저는 이제 그 김진옥 씨. 진옥이 누나 역시나. 그분이 굉장히 마당발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알게 된 지 한 1년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1년 때 알게 된 계기는 뭐 진옥 누나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학교 영문영화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쪽으로 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걸 해서 이제 뭐 만들었다가 말아먹었죠. 말아먹 괜찮아요.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예요. 그래요? 얼굴은 안 보고 연락만 하는 사이. 그냥 뭐라 그럴까 사이버 이렇게. 그렇죠. 사이버 친구. 네, 사이버 친구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옥 누나로 인해서 우리 뉴페이스들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또 동아리 수다 토크편이 좀 화기애애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군대 얘기를 좀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데 소주제로 저희가 한국과 이 북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남북의 어떤 군대 차이를 조금 한번 토크로 소주제를 잡아봤어요. 저희 일단은 뭐 우리 남한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는 군대 기간이 지금 아시겠지만 점점 줄어서 지금은 2년이 채 안 됩니다. 예, 저희 아버지 때나 3년 3개월 뭐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은 1년 8개월? 네. 그렇죠. 많이 줄었죠. 20개월이라고 듣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차이부터 북한은 군대 지금 얼마나 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한 10년인데 옛날에는 13년까지 했던 적이 있었고 13년. 줄어서 지금 10년입니다. 그것도 한창 때 저희가 이제 파릇파릇한 20대 때 그죠? 네네. 보통 17, 18에 군대 가서 네. 보통 27, 8 또는 30살에 제대한 사람이 있어요. 야, 그냥 군대를 갔다 오면은 부모님도 못 알아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모님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네. 정말 본인이 부모님을?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는 알아봤어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북한은 군대를 입대를 하면 못 나와요? 네, 거의 휴가가 어려운 상태. 맞아요. 면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면회가 이제 없어요.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니까 면회 한 번 가는 게 일주일이 걸려요. 최악이다. 네, 근데 뭐 휴가를 받아서 일주일이면 뭐 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고 다시 오는 데 일주일이 걸리니까 휴가 때 이제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교통편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남한처럼 뭔가 버스나 이런 거 어떤 이 교통수단이 되게 안 좋다는 거죠. 있긴 있어요? 기차 있죠. 기차. 근데 휴가 같은 네.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 고난행군 이전에는 그래도 휴가랑 좀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휴가 자체가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교통편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이렇게 휴가 형식이 아니라 물자 구입 형식으로 이렇게 집에 가는 형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군에 보면은 혹시 인터넷에 나온 영양실조가 걸린 군인들은 군에서
치료 안 되면은 집에 보내가지고 치료하기 그만은 그런 거로 가는 경우. 저 황당하다. 편지도 안 되고 네. 전화도 안 되고. 네, 대부분 군대에서 거의 10년을 그냥 쭉 있는다고. 아니 아파야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이게 좀 반대 아닌가요? 군대에서 걷어들였으면 저희 남한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뭐 국가 유공자를 해서 뭐 전역을 해서라도 이 사람이 좀 불편하게 군대에서 보냈으면 그거를 이제 전역하고 나서 좀 뭔가 이게 혜택이 있는데 북한은 아프면 집에 가서 고치고 와가 되니까 이게 되게 10년이란 기간은 근데 진짜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도 아니고 옛말에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인데 그 10년 동안 지금 군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끔찍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남한에서는 최근 일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지만 막 총기 사건이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대 복무한 친구가 정신적인 장애,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선후인 관계의 어떤 그 불화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혹시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일어날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 저는 남한에 와서 그런 소식 접할 때만 느낀 건데 남북한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 사고라든가 비행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다 대부분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있는 부분인데 북한은 여기는 언론이 오픈하지만 북한은 철저히 그거는 군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왜? 그거는 군의 일이길래 민간이 알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절대로 그 민간이 알 수 없게끔 통제할 뿐이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면 그냥 거기서 묻히는군요. 그럼 그런 탈영, 총기 사건 그런 것들이 북한에도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이 지금 45만 명이고 북한이 110만에서 12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인구 자체가 2배가 많으니까 그러네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그럼 유성 씨는 그 군대 입대를 하기 전에 아까 넘어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기 싫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군대 가기 싫어서 여기 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남한으로 오는 길 또한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훨씬 더. 그게 이제 10년보단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렇구나. 와,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진짜. 진짜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노렸고 이제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여차여차 하셔가지고 먼저 오셔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럼 또 이제 유성 씨한테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일단은 진홍 누나한테도 제가 몇 번 물어봤었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영역학과 같은 북한에서는 뭐 그런 매체들이나 이런 걸 접하기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오자마자 또 동국대 영화과를 들어갈 생각을 했는지 그 경로가 조금 과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왜 안 좋은 선택인지 먼저 말해줘봐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그렇죠. 먹고 살기가 너무 깜깜해가지고 그래 맞아요. 조금은 지금 후회하고 있지만 어차피 제가 저지른 일이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일단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경로를 딱 볼 수 있는 경로가 있죠.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뭐 중국으로 드나드시는 그런 장사를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그 CD, DVD라고 하죠. 네네, DVD. 가져다가 이제 그것도 또 장사예요. 이게 또 빌려주는 약간 렌트샵 운영을 하셔가지고 DVD 렌트샵.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장님 아들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심부름을 하면서 저도 확인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나온 드라마를 모두 봤죠. 장르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KBS나 뭐 이런 거 말해야 되나? 뭐 공중파에서 얘기하는 거 하는 거 이제 방송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중국으로 쫙 풀리거든요. 이제 그런 게 다 들어오죠. 그게 다 들어와. 그럼 우리랑 뭐 별반 차이 없이 유행 비슷하게 다 들어오죠. 한국 드라마만 봐요. 뭐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뭐 외국 드라마나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자막을 봐야 되니까 이게 또 눈이 침침하고 거기 또 전기도 잘 안 오고 또 이렇게 또 밝기 이런 것도 또 낮추고 봐야 되니까. 맞아. 그렇지. 그래서 눈이 침침하니까 들리는 걸로 한국 드라마 최대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꿈을 키웠구나. 그렇죠. 이제 보면서 얼굴 믿고 한번 해보자고 왔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얼굴 믿고 얼굴 괜찮은데요? 왜?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윤서 씨 보고 얼굴 믿고 왔다는데 얼굴 괜찮다고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동네에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래도 뭐 어디 가면 약간 눈에 이렇게 띄는 그런 맞아. 알고 맞아. 이제 한국에 오니까 워낙에 이제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출중하신 분들 누구? 여기서 유성 씨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는 없고요. 숨어야겠다. 되게 불편하다. 대학로 나가면 많거든요. 모자이크 좀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나가니까 많더라고요. 많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많죠. 다른 길로. 숨만 쉬면 이렇게 가다가 길바닥에 가다가 걸리는 사람들 차일 정도로 있는 게 지금 연기자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시원하죠. 꿈을 키웠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저는 연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 영화를 만들고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고 제작하고. 제작 쪽에 네. 뭐 감독이나 뭐 네. 그런 스텝 쪽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영화 이제 뭐 작지만 몇 개 만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저도 하나 나중에 만들었어요. 공유합시다. 네.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출연해도 되잖아요. 주인공으로. 그럼 영화 많아죠. 네, 제가 찍고 이제 맞아. 연기하시는 분들. 그렇지.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네. 그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성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어떻게 저런 걸 택할 수 있나? 어려운 신기해요. 길이거든요. 우리 맞아. 남한에서도 이 영문영화라는 길을 배고프죠. 손가락 빨아야 돼요. 정말 부지런. 이게 직장인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직장인의 반은 쫓아가요. 좋습니다. 되게 슬프다. 현실입니다. 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자 좋습니다. 다시 이제 북한과 남북한의 어떤 이제 군대 차이 얘기를 한번 넘어와가지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 안 좋은 쪽 말고 혹은 이게 저희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좋은 부분들이 되게 있어요. 군대에서 즐기게 살다 보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먼저 나만의 사례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럴까요? 네. 나만 사례. 그럼 제주 씨가 한번.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공식적인 질문. 네. 다녀오셨잖아요. 면제 아니시죠? 네. 우리 그렇죠. 현역으로 다녀요. 현역으로. 공익 아니고요. 네. 사지 멀쩡하시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다녀오셔서. 약간 청문회 같은데. 자,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가 궁금해요? 어떤 점이 이제 남자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어떤 점이 이제 사회에서 그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1살 때 군대를 가서 2년 2개월을 하고 나왔는데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군 생활을 전 조교였어요. 더 게을리 하신 거 아닌가요? 훈련병을 이제 훈련시키는 조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훈련병보다 늦게 자고 훈련병보다 빨리 일어나는 좀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엄청 부지런해져서 나온 거는 확실해요. 군대 갔다 와서 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것도 되게 기정사실이었고 그리고 사람 대하는 법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에 좀 많이 사람을 기피했던 상태였는데 군대를 가서 어쨌든 처음 들어가자마자 동기들과 생활을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훈련 기간이 6주 뭐 5주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말 생판 모르는 남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많이 겪었어야 됐고 자대 배치를 받고 들어가서 그 고참들이라고 하죠. 선임들이랑 같이 어울려야 되는 부분들도 제가 찾아야 됐었고 저 스스로가 그리고 6주에 한 번씩 들어오는 훈련병들과 어떻게 하면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법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군생활 갔다 와서. 살짝 들어보니까 방송용 멘트 같은데. 되게 미화시킨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그랬어요? 전 이런 얘기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군생활을 남자라면 꼭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갈 수 있으면 근데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면 종합적으로 놓고 이게 방송용 멘트의 폐허. 그러니까 말하다가 결국에 미화하다가 내가 뭔 소리 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 가면 좋다. 나도 안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런 말씀이신 건 아니죠? 가야 된다면 가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입대 전에 얘기를 해봐요. 입대 전에 영장 받았을 때 얘기를 해보라고. 세상이 무너져. 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딱 나왔는데 저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 법부터 출발을 해야 지금. 이게 저는 나는 되게 부지런해졌고요. 두 달 알바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2달 동안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일주일 만에 다 썼어요. 세상 끝난 줄 알고. 막 부지런해지고 이런 거 나이 먹으면 다 되잖아요. 뭐 빨리 일어나고. 난 되게 들으면서 이거 되게 방송용 멘트다. 저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악이 생겼어요. 애가 생겼다는. 악이 생겼어 진짜. 이 악바리 정신이 악바리 정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제가 7월 군번이다 보니까 되게 한창 더울 때 갔어요. 그때 되게 더웠거든. 근데 와 그게 훈련인데 이 긴팔 이거를 입고 있는데 땀띠가 막 여기서부터 막 이제 심해지게 나네. 땀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와 이게 진짜 이게 나 진짜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군생활에 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더 힘든 거야. 이게 내가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 막 들어갔는데 무슨 전쟁통에 지어진 무슨 막사 같은 느낌에 근데 사람은 딴 거 필요 없고 인간이 적응하는 동물이다라는 걸 그때 배웠지. 이게 뭐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 일상이 되고 내 생활이 돼버리니까 익숙해지고 처음에 딱 이 노란 견장 차고 왔을 때는 이게 뭐야 이랬는데 한 달 두 달 딱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막 빠릇빠릇해요. 왜냐면 선임들이 갈구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잠자는지도 내가 모르면서 하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악이 생기더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부지런함을 그런 데서 배우는 것보다도 그냥 그게 생겨서 전역하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야 이게 군대보다 편하지. 왜 버스 타고 다니지. 여자 볼 수 있지 뭐. 내가 사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억압된 거에서 풀려나니까 그게 편한 거지. 나 그런 게 얼마 가면 제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맞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남한에 딱 왔을 때 와서 이제 저는 아무 교육 없이 이제 왔을 때 마트에 가가지고 뭐 시키는 사람 없다고 막 훔치고 이런 것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사람이 되는 과정. 그랬구나. 저는 100% 공감할 수 있어요. 적응이 중요하죠. 적응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나는 이제 군대에서 배웠다. 근데 북한은 반대로 그렇잖아. 남한은 얘기할 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남한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내요. 대부분의 군대 입대한 친구들은 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낼 겁니다. 뭐 되게 난 군대를 가고 싶어서 막 해병대 지원한 친구들 외에 정말 난 군인이 되겠다. 난 직업 군인이 되겠다라는 거 외에 일반 병사들은 보통 이런 생각일 겁니다. 해병대 지원한 친구들도 들어가가지고 많이 후회하던데요. 나와서는 나 해병대야라고 얘기하지만 들어가고 나서 한 달 한 2병 1병 지나고 나면은 괜히 왔다 싶도 되게 후회한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머리 많이 다치고 나오고 남자의 생명을 거의 잃고 나오는 이런. 저도 군 생활 하면서 하도 많이 서 있다 보니까 디스크를 얻어갖고 나왔거든요. 군 생활에서 그러고 보니까 군 생활에서 얻은 게 디스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되게 미담이었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북한은 입대를 했을 때 우리 남한처럼 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미있었던 일 혹은 좀 기억에 남는 일. 그래도 이건 도움이 됐다. 한 거는 이제 형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아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는데. 북한도 군대를 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질적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10년이어도 극히해서 저가 자원해서 간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그거를 좀 세뇌를 정확하게 받아서 마치 그런 건 북한에서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라면은 군대를 꼭 갔다 와야 된다는 게 북한에서 통용되는 약간 그거예요. 약간 군대 안 가는 모르겠어요. 세대 차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군대에 가야지만이 남자다운 뭔가 이렇게 남성미가 나고 그리고 군대에서 겪은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 베이스로 인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우리 때만 해도 군대 갔다 온 남자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간 남자가 약간 연애의 1순위. 괜찮은 남자 1순위. 장가 가려고 내가 바로 전역하자마자 아니 장가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한 1순위 남자가 이런 유형이라면 남자든 그 남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조금 더 따라가는. 남한도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군인이 데려오고 자원해서 군에 갔고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최전방에서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고 군생활하면서 솔직히 집에서도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대 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 배웠던 게 어떤 거였냐면 북한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그 영어인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정 회장님이 많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멘트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운동장 여기 모래가 없어요. 모래가 없는데 모래 한 삽을 만들어라면 무조건 만들어내. 어떻게 해서든 약간 이렇게 무조건 만들게 하는 정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많이 도움되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배우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돼? 해보고 우리 안 된다고 결정 내자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요. 이런 것도 제 좌우명이 하면 된다요. 남한 군생활에서 비슷하네요. 까라면 깐다고 이제 군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약간 그 정신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길래 제가 지금 현재까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군대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럼 군대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군대 내에서 모르겠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좀 들어가면. 내 안에도 가면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우회. 그렇죠, 전우회. 예. 그러니까 비슷하네. 네,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거동락을 하니까 아무래도 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의 사람 그런 것들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 특히 남자들이 생각해 20-30명이 한 방에서 100명이 한 방에서 있다고 생각해 친해질 수 없고 그리고 친해지면서 거기 또 충돌도 있고 충돌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또 친해지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처음 만난 자리지만 어색하지 않게 잘 적응하는 이유도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제가 군대를 못 지금 만난 지 약간 어색한가요 지금? 어쩐지 되게 이렇게 만난 지 20분 됐는데 전혀 어색한 지금 만나고 있던 사이가 저만 이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이제 남한군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등 그러니까 훈련병을 거쳐서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라는 계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군 같은 경우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급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게 뭐 저희는 4개잖아요. 훈련병까지 5개인데 뭐 몇 개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등급이 꽤 많았어. 왜냐면 그때가 제가 있을 때 13년까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북한 인원이, 그러니까 군인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고난행군식을 통해서 줄다 보니까 군인 기간을 늘린 거예요. 13년으로. 그럴 때는 등급이 꽤 많았어요. 병사,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 4개. 하사, 중사, 상사, 특무상사. 요게 일반 병사들이 가질 수 있는 8개. 거기는 거기까지가 일반 병사가 일반 병사가 13년 동안 겪는 그 계급인 거죠, 그게. 8개 정도. 병장 생활을 한 3년 하는 거죠. 네, 거의 뭐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병장이 아니네요. 그쵸. 네. 그 위에 또 계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중사가 이게 병장급이고 중사가 중사쯤. 네, 중사쯤 중사나 상사가 거의 병장에서 약간 구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군대 생활 한 8-9년 차 해가지고 이제 숨만 쉬면 이제 전역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역하면 많은 여자들이 꼬일 수 있는 그런. 제가 들은 건데 군대를 가면 10년 동안 이제 군사복무를 하고 나면 그 당증이라고 하는 빨간 거 책가방 하나 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희 아빠도 이제 그걸 원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가족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남자의 훈장 같은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딱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는. 저희 전역증 같은 건가요? 보여주면 되게 좋아요. 그거보다 값어치가 한 10배로 높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그게 어떤 게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승진이나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베이스가 군에 갔다 와야 된다. 군에서 당원이 돼야 된다. 당원이면 우리 새누리당 이런 거 있죠. 그 비슷한 건데 북한은 당이 하나다 보니까 이 당이 그 당원이 되기가 힘들어. 여기는 돈만 주면 당원이 된다 하더라고. 그냥 내가 당원이 된다 하더라고. 그쵸? 근데 북한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의 그 당성을 보여야. 요즘엔 될 수도 있어요. 부끄럽네요. 계좌이체하면 당원이 되는구나. 저 오늘 지금 알았어요. 지금. 좋은 말로 합시다. 후원을 하면 후원을 하면 당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이거 많이 쓰이겠어. 우리 악플 달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을 가면, 그러니까 여기가 그 출세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거든요. 대학은 뭐 김일성 대학 뭐 이런 것처럼 뭐. 김일성 대학 안 해도 북한의 자체가 대학,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퍼센트 보면 10 내지 20%만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잖아. 80% 대학 가고 20% 안 가는데 북한은 반대로 10 내지 20%만 대학 가고 나머지 80%는 안 가니까 요 베이스만 일반 대학만 나오면 북한은 기본 엘리트 코스로 밟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가는 게 상위 1% 정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거네요. 군대를 갔다 오고 거기서 이제 스타트점을 끊으려면 이제 그 빨간 그 당증이라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거의 하이패스. 그렇죠. 그 이제 그래가지고 당중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당원의 기준하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당원의 기준은 다른 거고. 그렇구나. 그 당증이 있어야 또 그 저것도 투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투표는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고 모두 해야 되지 안 하면 이제 뭔 투표를 해요? 거기 뭐 거의 독재 정치 아니에요? 거기 무슨 투표를 한다고 들었어요. 투표를 해요. 뭔 투표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도의원 여기서 하는 선거 방식 그대로 투표하는데. 지역마다 해요. 근데 북한은 후보가 한 명이죠. 그 왜 하냐고. 그게 궁금해서 그래.
뭐 보여주기 방식으로. 우리도 그걸 하고 있다. 그 유명한 보여주기 방식, 선전용. 투표 방식이 좀 한국과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대표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이 사람을 그 투표로 후보자로 선정한다 해서 이 사람은 모든 그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후보자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형식상으로 그리고 그 사람 후보가 된 거면 된 거네. 예, 거의 후보는 확정된 거라. 그러니까 후보를 뽑을 때 이미 이미 추천 만들어 놔서 보내니까. 한 거고. 그래서 선택의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투표는 그냥 형식적인 액션인 거고. 네. 야, 그러면 후보 뽑을 때는 그나마 그 공산주의에서 살짝 민주주의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그죠. 근데 이 후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후보를 아는 사람이 다 아냐라고 했을 때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구의원 무슨 의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괜찮다 해가지고 된 사람이니까. 근데 외압이 있지 않나요, 그럼? 나 있을 것 같아. 근데 한국 국회의원하고 한국 의원하고 북한 의원은 다른 게 뭐냐면 북한은 국의원이 됐다 해서 월급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쵸? 많잖아요. 올라가면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왜 국의원만 돼도 월 500 나온다 하더라고요. 500만 원.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이렇게 대충 들은 게 있어. 이게 돈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대가인데 북한은 그거 됐다고 해서 돈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딱 됐다 해서 기쁜 일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 사회적인 지위가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월급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목숨 걸지는 않고. 그래 그냥 어쨌든 명예네요. 명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약간 대선 얘기한 거예요. 대선에도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다. 근데 이제 그때도 후보가 한 명 딱 계시니까 그쵸. 그분이 쭉 하는 거니까 우리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구나. 대선이 있다고요? 네. 왜 있어요? 보여주기인가요? 투표하는 날이 있고 이제 그날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이제 무조건 가서 이제 투표를 하고 와서 뭐 일을 하든가 해야 돼. 네이버나 구글 치면 나와요. 북한 투표하면 사진부터 쭉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거 찾는 걸로 하고 우리 이 얘기 다시 해야겠다. 그래요. 그 생각으로 돌아가시죠. 새길로 빠지는 거. 그렇죠. 군인분들도 투표는 하죠.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해. 아니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순간 빠졌네. 어쨌든 너의 나라 이야기니까. 좋습니다. 그럼 뭐 하여튼 그 군대에서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다, 그죠? 근데 뭐 스포츠 같은 것들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 하면은 저희 군대 축구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똑같습니다. 북한도 축구를 좋아하나요? 북한도 축구, 농구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요? 뛰는 거라면 다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가? 군대 안에서? 족구는요, 족구 없었어요. 네. 그게 원래 없는 거예요, 북한에? 아니잖아요. 족구를 한국 와서 내가 배운 것 같아요. 족구라는 그 스포츠 자체가 북한에는 그러면 없는. 저 어렸을 때는 풋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 조그맣게 이렇게 간이 풋살. 풋살은 했었는데 족구는 북한의 족구가 여기서 처음 배웠어요. 그러면 군대 안에서는 농구, 축구 그렇게 딱 두 개. 거기도 대대장님이 막 같이 하시나요? 대장님은 뒤에서 앉아 계시고 절대 안 하세요? 네, 몸을 많이 간부들도 같이 하나요? 하긴 하는데 결혼 전하고 후가 다른데 중대장까지는 대부분 결혼 안 한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결혼 전에 사람은 좀 뛰는데 결혼 이후에 사람은 잘 안 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힘이 왜 안 뛰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중대장들도 결혼하더라고요. 하나도 그냥 열심히 뛰는데. 왜냐면 대대장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게 우리는 항상 이게 그러면 있어야 돼요. 북한 군 안에서도 아까 지성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자원 입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는 이제 직업 군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간부들도 똑같이 직업 군인으로 가는 건가요? 간부 아니 북한 같은 여기서 사관 학교 같은 형식이 있지만 북한은 병사를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군관 학교를 가요. 군관 학교를 가면 그다음에 군관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소위나 중위를 달고 나오고 그다음에 군관 학교 또 소위 중위 이거 한 3년 많게 10년 하고 나면은 군사 대학을 가요. 그러면은 연대장 뭐까지 연대장까지 가요. 그다음에 연대장쯤 되면 그러니까 그 연구소라고 해요. 그 군사 전략 연구소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또 연대장쯤에서 그거 나오고 나면 스타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무조건 그러니까 일반 병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군사 학교를 가면은 갈 수 있는데 북한은 무조건 병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그게 뭐 없네요. 우리처럼 뭐 ROTC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ROTC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대학가에 바로 이렇게 군대 안 가고 대학으로 바로 간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6개월 훈련 받고 그 이렇게 잠깐씩 ROTC 형식으로
장교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문제들이 좀 많이 나가지고 어떤 문제? 왜냐면 네. 생각해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왜냐면 대학 다니는 친구가 군대 안 하고 대학 간 친구들은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요. 네. 군대 같은 훈련. 그리고 부대 그러니까 군간으로 와요. 짬 차이지 짬 차이. 그러면 경험이 없으니까. 3년 병사가 북한군에서 3년 돼야 이제 약간 군대 냄새 난다고 하는데 6개월 받은 장교가 똑같아. 말빨이 안 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지. 우리나라도 이제 RT나 학사장교로 가면 약간 무시당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무시하잖아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군기간이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아니 우리도 소위가 중대장으로 왔어. 근데 버젓이 상병 병장이 있잖아. 근데 그 대대 내에서는 소위는 지금 왔고 얘네들은 벌써 1년 넘어가지고 이제 여기 뭐 거의 내 집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뭐 명령하는 것도 되게 이게 뭐라 이게 되게 어리버리하고 막 이러니까 거의 뭐 2등병 취급을 받았던 저도 많이 봤어요. 저랑 되게 소위인데 나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들 많이 받았었어요. 똑같네요. 어딜 가나 똑같죠. 노란견장이 있는데도 저분도 노란견장을 차야 되지 않나. 북한 부분은 또 약간 특이한 게 제가 이제 뭐 보고 이제 옆에서 본 거는 여자도 이제 군대를 6년인가 7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모도 거길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빨간 증. 네, 그거 가지려고 군대를. 여자도 같은 복무 기간을 해야 주는 거예요? 아니 6년인가 7년 좀 남자보다 반이에요 무조건. 반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가 10년이면 여자는 5년이고. 어쨌든 한국보단 그래도 우리보다 길게 하네 복무를. 아 대단하네. 한국과 북한의 뭐 군대 차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재진 씨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선우임 간의 그런 관계 있잖아요. 우리 하극상이라는 게 있어. 네. 그게 좀 사실 좀 궁금한 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심하대. 진짜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최근 군 생활 그 갔다 온 친구한테 들었는데 자, 현민 씨가 4월 군번, 제가 5월 군번, 유성 씨가 뭐 6월 군번이라고 했을 때 4월, 5월은 동기예요. 그리고 5월, 6월은 동기예요. 4월, 6월은 선우임이에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책이 약간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둘이 반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반말하고 이 친구 둘은 존댓말을 써야 되고 약간 사회 현상에서 빠른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현상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북한군에서는 그러면은 선우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사실 잘못하면 하극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봄에 들어온 친구들하고 가을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게 10년이란 텀이 길다 보니까 계절로 따져요? 처음엔 계절 잠깐 한 1년 따져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차피 이게 너무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누면 총 그 10년이면 20개국으로 나누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1년으로 어느 순간 1년은 동기 상황이 되는 거고 같은 연을 그냥 처음엔 계절로도 쪼갰으나 그것도 무의미하다. 우리는 연차로 가자. 그냥 어느 순간에 나이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거는 솔직히 생각해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19개월이니까 뭐 20개월이라고 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어 달로 쪼갤 수밖에 없잖아. 달안 쪼개면 또 이상해지는 분위기. 여기서 더 줄면 일자로 쪼개야 돼. 주차로. 너 어제 들어왔잖아, 새끼야. 그래서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로 쪼개야 되고. 주차로 쪼개. 나 저번 주 왔어, 임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10년이란 텀이 너무 긴데 그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든 이게 비례하네. 되게 뭐가 됐든 비례. 길면 길수록 되게 크게 작으면 작을수록 작게. 저 얼마 전에 그 계급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병 안에서도 동기가 띄엄띄엄 퐁당퐁당으로 생기고 선우임이 퐁당퐁당으로 생기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동기 내무관 그래서 한 내무실에 동기들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선우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발생을 하니까 선우임 같이 쓰시죠. 같이 쓰죠. 다 같이 한 방에 몇 명까지 주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전방 초소다 보니까 36명? 36 한 방에? 근데 그게 그 후방 부대 같은 경우에는 120명이에요. 한 개 중대가 120, 한 개 병실 안에 다 쓰거든요. 이게 중대 하나를 쓴다고요? 막사 하나를? 네, 막사 하나를 같이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후방인 경우가 그렇고 우리처럼 전방 같은 경우는 초소 다니는데 초소가 한 개 소대에 다니거든요. 한 개 소대가 보통 30명에서 36명 정도 한 개 소대인데 요 인원이 같이 쓰고. 네. 그럼 소대를 분대 개념으로 나눈다기보다는 소대가 하나의 막사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40명 정도 쓰는 거예요? 아니 나도 후방 같은 경우에는 중대 120명이 한 막사를 다 쓰는데.
맞아요. 아니 한 내무실 한 내무실 요만한 공간 40명 있었다고요? 제 집은 몇 명이었는데요? 저희는 15명 썼어요 한 내무실에. 그럼 그 2배예요. 그러니까 그 2배가 한 내무실에 있다는 게 너무 많은 느낌인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뭐 각 부서마다 다 있는 거지 뭐. 와. 그리고 이제 뭐 화기중대, 소총중대 뭐 이게 또 따로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한 개 내무실에 엄청 불편하죠. TV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니 군대 자체가 불편해. 죄송합니다. 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불편하잖아. 그럼 나가면 돼. 불편한 사람이 나가서 뭐 딴 스포츠를 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축구 농구를 하든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든가. 예, 그죠? 아 그러면 북한도 약간 그런 거 있나? 우리 남자들 모이면 그렇게 막 펌핑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막 근육질 이렇게 만들려고 막 으악 뭐 이러면서. 그렇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과시욕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약간 여기는 태권도를 많이 하던데 북한이 격술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총검술하고 비슷한 거 아니 다른 거? 태권도 우리처럼? 총검술은 기본이고 약간은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그 맞짱뜨기예요. 근데 이게 맞짱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군대에서 배운 그 동작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합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합을 맞춰서 그냥 생 라이트 실제로 때리고 리얼로 지금 하는 거죠. 그쵸. 이게 약간 그 느낌이네. 참호격투 느낌인데? 리얼 격투인데 이게 진짜 이렇게 앞게 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잘못 치면 돌아가기도 하는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의 거의 리얼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데 그런 것도 꽤 많이 하고 그 훈련도 많이 하고 차력소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게 저도 이렇게 없어졌는데 벽 맨날 두들기고 뭐 이렇게 그게 훈련 과정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좀 단단해지나요? 왜냐면 고참이 하지 않아. 그러면 왠지 함이 있어 보이잖아. 근육도 있고. 뭐 헤라가 아니라 하니까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다 보면 재미있고 뭐. 근데 지금 없어지셨다면서. 많이 없어졌어. 아이고 10년이 지난 지금 있으면 여자섭이 같은데요? 네. 치신 거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아장 3장 깨기도 힘들어요. 10장에 깬 거 같은데. 3장 깰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10장 정도 깼어요. 근데 지금은 2장도 깨기 힘들 것 같아. 북한은 부러지세요. 이거 붙지도 않을 텐데. 그 총검술이 창격술이죠? 네, 창격술. 창격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검술이랑 총에다 창을 차요? 아니 비슷한 건데 그 북한군 같은 경우는 AK 그 47을 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K2나 M16을 쓰다 보니까 총신 자체가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아는 거는 군 생활하면서 공교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총검술과 창격술의 차이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또 미담 얘기하려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창격술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창격술이 좀 멋있어요. 총검술보다. 그럼 저 북으로 가요. 가버려. 제가 어떻게 하는 루트를 알고 있어요. 가서 창격술 배우고 와요. 제가 창격술을 조금 배워봤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검술의 앞에 그 단검을 껴서 심장을 많이 노리는 반면에 창격술 같은 경우는 목과 그 심장을 동시에 노리는 기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봤을 때. 네. 사전 조사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는 제가 군 생활할 때 배운 거라서. 이러면 되게 라이브가 살질 않아요. 지금 짜온 거 같잖아. 짜고 치는 거 같잖아. 야 기억나는 거 얘기하는 거. 자 그럼 다음은 뭐 얘기해 볼까요? 좋지 않아요. 제가 아까 가져온 공식 질문이 있는데 공식 질문이에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아니죠? 되게 공식 담당.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남한 친구들이 북한 군에나 아니면 북한 생활에 대해서. 근데 저도 약간 남한 군대를 제가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궁금한 게 많거든요. 군대를 갔을 때 북한이 어떻게 보면 남한군의 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교육이나 어떤 안보 교육 이런 거 안보 교육은 뭐 뻔해요. 어떤 거를 시키는지도 좀 궁금하고. 예비군도 뻔하잖아요. 가서 저는 주적은 북한이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북한이 정말 주적인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되게 애매하잖아. 이게 뭐 동포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일반 어떤 시민들이 대상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저 38선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이렇게 벽치고 있었던 병사들 시작해서 군복을 입은 어떤 북한 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주적이라고 이제 저희는 안보 교육을 받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조교다 보니까 훈련병들한테 안보 교육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항상 거의 2주차, 3주차 정도 때 그런 그 VTR 같은 걸 많이 틀어주거든요. 그쵸. 뭐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며 북한은 뭐 어떤 체계가 있고 뭐 뻔한 레파토리 비디오가 있어요. 비디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치고 나온 친구들이
그 사회에서도 무슨 소리야?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인지도 안 해요. 내 적은 상사야. 내 적은 상사라고. 약간 주적은 북한이고 저를 약간 그런 눈으로 보는 친구들이 꽤 있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은 나와 적대시하는. 자기 군복은 벗었지만 근데 그런 친구 내가 보니까 6개월에서 1년 가더라고.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저 3개월 만에 그 친구랑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주적이 상사라는 걸 깨우치게 돼요. 내 선임이고 내 선배가 주적이다. 근데 보통 병장 때 다 깨달아요. 내 주적은 상사인 거를 병장 때 다 깨닫고 나오거든요. 내 적은 간부고. 아니 북한도 비슷한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도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 군인일 때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군인이 적이지 남한 주민은 적이 아니라고 교육을 줘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도 대한민국에서도 북한 군이 적이지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니라고 그렇죠. 분명히 가르치는데 그 친구는 그 시간에 잔 것 같아. 약간 잔 것 같은데. 약간 졸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북한 군도 북한 군인데 북한 간부 그 위쪽을 주적으로 많이 이제 표시를 하지 일반 병사들도 뭐 아까 뭐 형님 말씀하셨지만 일반 병사들도 뭐 끌려가는 사람들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좀 간부 주적은 저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북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적이다라고 교육을 하는 편이긴 하죠. 네, 저때 저격수였는데 저격수들 대부분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뭐냐면 장교들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북한이나 남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두지휘를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게 그냥 상식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주적의 개념이었지만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런데 어쨌든 좀 달라요. 그 친구는 그냥 유성 씨가 무서웠던 것 같네요. 제가 그냥 싫었던 거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형은요, 그 속된 말로 생카는 걸로. 까인 걸로. 자, 좋습니다. 어떻게 또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더 할 얘기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기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의 이제 본인이 개개인적으로 인생의 깨달음들 뭐 혹은 뭐 그런 뭐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면 뭐 그냥 에피소드들 간단히 얘기했는데 에피소드는 뭐 굳이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가볍게 뭐 군대 갔다 오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확실히 지금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접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서 내가 이 정도 그때 밑바닥일 때 그 정도도 버텼는데 지금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은 고난이고 축복이라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겪었던 고난들이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웃으면 그냥 넘겨가는. 네, 맞아요. 뭐 아까 뭐 주적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약간 내공이 생긴다고 할까? 그런 것도 그쵸. 네. 저도 지성 형님과 같은 맥락이 아까도 하면 된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나오니까 오히려 사회생활하는데 더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 된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재진 씨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군생활에서 남는 거라고는 그 2년이란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잠깐만 이거 미담 나올 것 같은데 미담 말고 저는 이제 뭐 배운 것보다는 이제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조교다 보니까 6주에 한 번씩 훈련병들을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상병 정도 되니까 그 나가는 친구들이 좀 짠해지더라고요. 사회에 나가서 만나면 약간 그런 것도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제가 이제 후방에 있었는데 외박을 나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반갑고 되게 그런 친구들 싫어하잖아요. 조교는 막 엄청 싫어해요. 네. 저는 반가운데 그 친구들은 엄청 싫어해서 제가 군생활에 가장 남는 에피소드는 인생 욕 중에 군생활에 있을 때 욕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오래 사실 겁니다. 진짜. 유상 씨. 저는 이제 군대 안 갔으니까 안 갔을 때 좋은 점 얘기해요. 네. 안 갔을 때 좋은 점?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아요. 안 갔을 때 안 좋은 점. 북한에 있을 때. 아니 뭐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오케이. 이제 군대를 양쪽 다 안 갔으니까 이제 항상 친구들이랑 모여 앉으면 군대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고날 때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한마디도 낄 수가 없어서 맨날 술만 따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잔챙이라고 하는. 네, 그러고 이제 갔다 오면 뭐 악이 생기고 어떻게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다 군대 생활에 비하면 뭐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안 가기 참 잘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큰 결심을 해서 남한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주위 분들의 탈북자분들이 있어서 형 누나들한테 들어봤지만 그 넘어오는 루트 자체나 그런 결심을 하고 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큰 막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것만큼에도 저는 군대만큼 한 번 다녀왔다고 나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전이 아니잖아.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하는 훈련을 받은 거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막 목숨 걸고 실전을 하신 거니까 그런 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니 뭐 아까 웃기자고 하고 재진이 뭐 자른 거는 그냥 웃자고 한 거예요. 뭐 마음의 상처 받은 거 아니에요?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좋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우리 뉴페이스들과 함께 형과 동생들 우리 제시 씨, 네이 씨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또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르는데 제가 항상 이 영상을 보면요, 이 모니터를 하다 보면 이 게스트들, 그러니까 MC들이 되게 화기애애하고 재밌게 하다 보면 보는 사람도 웃기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저희는 뭐 그런 취지로 해서 하여튼 앞으로 동아리 수다 토크편 되게 재밌게 만들어 나가볼 생각입니다. 함께 하려고 엄 팀장님이 무던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엔 또 희철 씨 예비군 끝나고 오니까 거기에서 같이 한번 5명이서 합류해가지고 한번 토크를 하면 얼마나 더 재밌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가져와서 또 한번 토크 떨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동아리 수다 토크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